네, 기말고사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PM복 가이드의 프로젝트 관리 지식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네, 예시입니다. 1번은요, 프로젝트 관리 범위이고요. 2번은요, 프로젝트 일정 관리입니다. 3번은요, 프로젝트 고객 관리이고요. 4번은 프로젝트 통합 관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시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기초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프로젝트는 고유한 목표를 산출하기 위한 한시적인 노력이라고 정의를 했죠.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를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특징은요, 고유성, 한시성, 불확실성, 점진적 상세화, 변화를 추구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는 단계를 구분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PM복에서는 5가지 프로세스 그룹인 착수 단계, 계획 단계, 실행 단계, 그리고 모니터링 앤 통제 단계, 그 다음에 종료 단계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필요한 지식 영역이라는 게 PM복에서 정의되어 있고요. 이 지식 영역에 범위, 일정, 원가, 품질, 그리고 자원관리, 의사통, 리스크, 자원 조달, 그리고 이해관계자, 이렇게까지 9개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통합 영역까지 해서 10개 프로젝트의 지식관리 영역이 PM복에서는 정의되어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 단계별로 반복되는 것을 중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중분을 이용하는 것이 반복적 라이프 사이클과 반복적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8번 문제의 답은요, 정답 3번입니다. 3번 프로젝트 고객 관리고요. 프로젝트 고객 관리는 PM복 가이드의 10개 지식 영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PM복 10개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범위, 일정, 원가, 품질, 자원, 의사소통, 리스크, 조달, 이해관계자, 이렇게 통 9개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10개 지식 영역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객 관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스토리 포인트를 산정할 때 피보나치 수열로 시작되는 카드를 각자 제시하고 가장 높은 카드를 낸 사람과 가장 낮은 카드를 낸 사람들의
프로젝트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1번은요 전문가 추정 델파이라고 하고요, 2번은 프로젝트 일정관리 프로젝트 스케줄 매니지먼트입니다. 3번은요 플래닝 포카이고요, 4번은 프로젝트 통합관리입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시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네, 이 문제는요 플래닝 포카와 관련된 문제고요, 스크럼 방법론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경우에 이 스토리 포인트라는 각 액티비티에 대한 일정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스크럼 진행 시에 팀원들의 경험치가 각각 다른 사항이 경험치가 다 다르기에 일정을 합의하는 그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닝 포카는요 이 카드 게임으로 합의를 하는 건데요, 피보나치 수열로 시작되는 카드를 각자가 그 스토리 포인트와 관련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스토리 포인트와 관련된 카드를 각자가 제시를 하고요, 가장 높은 카드를 낸 사람과 가장 낮은 카드를 낸 사람이 의견을 듣고 각 팀원들은 이 스토리 포인트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플래닝 포커의 순서는요, 처음으로 카드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작업, 이 스토리겠죠, 이 스토리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고는 카드를 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카드와 높은 카드를 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낸 의견을 잘 듣고 만장일치 될 때까지, 이 합의될 때까지 계속한다 라는 것이 플래닝 포커 방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스토리 플래닝 포커를 사용할 때요, 이 카드는 피보나치 수열을 숫자를 사용하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을 왜 사용하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피보나치 수열에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차이가 나면 위아래 차이가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이 편차 위냐 아니냐라는 그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 차이에 대한 공수가 이 작업에 대한 공수하고 동일하다는 연구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9번의 답은요 3번 플래닝 포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플래닝 포카는 피보나치 수열로 시작되는 카드를 각자 제시하고 가장 높은 카드를 낸 사람과 가장 낮은 카드를 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합의하는 방법이다 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설명할게요.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스크럼에서 유저,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의한 기능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정의한 기능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죠? 1번은 스피드라는 용어고요, 2번은 정확도, 3번은 스토리 포인트, 4번은 사용자 스토리네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문제는 사용자 스토리, 유저 스토리에 대한 문제고요. 스크럼을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활동은 스프린트 계획 회의입니다. 이 스프린트 계획 단계에서 스프린트 백로그를 확정을 하고요. 이때 유저 스토리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 스프린트 백로그를 만들기 전에요. 프로젝트 오너와 개발자가 함께 이 고객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품 백로그를 먼저 만드는데요. 이 제품 백로그를 만든 다음에 스프린트 백로그를 만들고 그 해당 단계에서 그러면 수행해야 되는 그 사용자가 정의에 대한 설명을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이 유저 스토리는요, 한두 문장으로 구성되고요. 유저 스토리는 한두 문장으로 구성되고, 사용자 입장에서 정의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의 언어로 표현하고, 중요한 것은 역할하고 목표 정도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유저 스토리의 구성 요소는 그 업무에 대한 역할, 목표, 이유를 정확하게 정의한다. 어떤 역할로 왜 무엇을 하는지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예시를 볼까요? 이 사용자는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온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간단한 스토리가 되고요. 이것은 사용자 관점에서 정의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스토리 카드는요, 고객하고 대화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유저 스토리 같은 경우 제품 소유자, 스크림 마스터, 이 개발팀원들, 이 스크럼을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이러한 개발팀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내용을 정하고요. 이 일정, 그 다음에 우선순위, 기능 테스트의 인도 기준, 기능 테스트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하나하나가 이제 스토리 카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공식 문서는 아니고, 이 유저 스토리 세부적인 유저 스토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유저 스토리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스토리 카드에 필요한 요소는요, 카드와 대화와 컨펌 이 세 가지인데요. 유저 스토리를 작성할 때 카드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 대화를 통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방식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유저 스토리에서 스토리를 완료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구성원들 간의 컨펌을 하는 행위고요. 이것이 팀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품 백로그에 반영된 스토리 카드에 대한 내용은 역할, 이유, 목표, 이것이 유저 스토리였다면 이것에 대한 인도 기준, 중요도, 작업량 이런 것들을 사용자 개발자들과 협의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이 사용자 스토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문제 10번에 대한 정답은요, 4번입니다. 사용자 스토리, 유저 스토리가 정답이 되고요. 유저 스토리는 스크럼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정의한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유저 스토리에는 목표, 이유, 인수기준, 중요 작업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카드를 통해서. 네. 다음은 문제 11번입니다. 문제 11번은요, 다음 중 솔루션의 개발의 정확한 개발에 초점을 맞춰 한 번에 인도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고요. 1번은 애자일이고요. 2번은 플랜, 계획이고요. 3번은 반복형이고요. 4번은 예측형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인도 주기와 이 목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프로젝트 방문론 중에서 인도 횟수, 고객 요구사항 변경과 프로젝트 목표 관점에서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과 에자일 라이프 사이클,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을 비교해 봤고요.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과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 중분형 라이프 사이클, 에자일 라이프 사이클,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산출물의 인도도 한 번의 인도밖에 없는 것이 예측형하고 반복형이고요.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의 목표가 정확한 개발이 목표였다며 하면,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원가 관리나 일정 관리 등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형과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의 차이는요, 인도물이 한 번에 인도되는 것은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여러 번의 작은 인도물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이 토탈적으로 그 에자일 라이프 사이클은 여러 번의 작은 인도를 하고요, 고객 피드백에 대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에자일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어떤 목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을 좀 상세하게 보면요,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 거고요. 프로토타입은 고객의 요구사항 수집 확인하기 전까지 사용을 하고요, 정확한 공식적인 인도물이 아니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보고 고객이 비현실적인 일정과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데, 내용 동작보다는 외형만으로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무리한 기대 예상을 가지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프로토타입을 작성을 해야지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여러 번 고객에게 인도물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증분형은 여러 번의 인도물을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이렇게 인도물이 제공되는 그런 형태가 반복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문제 11번의 정답은 반복형 3번 반복형입니다. 반복형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은 정확한 개발을 초점을 맞춰서 한 번에 인도를 하는 방법론입니다. 네,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스크럼에서 스크럼 리뷰 후에 수행하는 것을 행위로 실시한 프로젝트에 되돌아보는 기회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예시 1번은요, 회고라는 거고요, 2번은 1일 스크럼이고요, 3번은 실행입니다. 4번은 감시와 통제네요.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좀 이따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회고에 대한 설명이고요. 스프린트 회고 문제인데, 스프린트 회고는 스프린트 리뷰 미팅 한 다음에 다음 스프린트 계획 미팅 하기 전에 잘 수행했던 거, 그 다음에 잘 수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이벤트입니다. 스크럼 팀이 자신을 뒤돌아보고
다음 스프린트 동안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계획할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스프린트 회고 시간은 뭐 1개월 스프린트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짧은 스프린트일 경우에는 짧은 스프린트 회고 미팅을 공유를 하고요. 회고에 대한 참석자는 스크럼 마스터, 개발팀, 그다음에 제품 책임자입니다. 이 스크럼 마스터의 역할은요, 팀이 스프린트 회고 미팅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참석자가 모두 그 목적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스크럼 마스터는 회고 미팅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럼 마스터는 스크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개발 동료 시 미팅에 참여합니다. 스프린트 회고의 주요 내용은 잘 수행한 거, 잘 수행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해야 되고요. 스프린트 회고의 핵심은 반복된 주기 안에서 무엇을 개선하고 점검하는지, 그 다음에 피드백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개발팀과 제품 책임자는 어떤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배우고 조언하는 깊이 있는 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 12의 정답은 회고입니다. 회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프린트 리뷰 미팅 후 스프린트 계획 미팅 전에 잘 수행한 것과 잘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스크럼에서 스프린트가 종료될 때 제품 관계자를 불러 완성된 시와 제품을 시연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이고요. 예시입니다. 1번은 데일리 스크럼이고요. 2번은 스프린트 리뷰고요. 3번은 감시와 통제고요. 4번은 점진적 상사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프린트 리뷰 문제입니다. 스프린트 리뷰는요, 스프린트가 종료될 때 각각의 스프린트가 종료될 때 제품의 관계자들을 모아서 완성된 제품을 데모하는 형태의 이벤트입니다. 스프린트 리뷰는요, 자신들이 만든 백로그 항목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고요. 이것에 대한 경과 미팅이 아니라 완성된 제품을 보여주는 단계고, 이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협력하기 위한 미팅입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리뷰의 핵심은요, 검토와 조정입니다. 이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하는 행위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스프린트 리뷰의 인풋은 스프린트 백로그가 되고요. 제품 중분이 준비가 됐을 때 리뷰를 하게 되면 이 아웃풋으로는 완료된 기능을 확인하고 제품 백로그를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고 혹시 릴리즈 계획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프린트 리뷰의 절차입니다. 시작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환영, 아젠다, 제품 데모, 피드백, 제품 백로그 토론, 피드백, 회의 종료를 하게 되고요. 이 중요한 그 프로세스는 제품에 대한 데모를 하게 되고요. 제품의 데모에 대한 피드백, 그다음에 제품 백로그에 대한 토론이 수행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 13의 정답은요, 2번 스프린트 리뷰고요. 스프린트 리뷰는 스크럼에서 스프린트가 종료될 때 제품 관계자를 불러서 완성된 제품을 시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문제 14번입니다. 에자일 라이프 사이클에서 증분을 최소 기능 제품 MVP라고 하죠. 최소 기능 제품 관점으로 제시하는 가장 적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시입니다. 첫 번째는요, 1번은요, 더 적은 제품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개발한다 이고요. 두 번째는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한다 이고요. 3번은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더 훌륭한 모습으로 다음 제품을 만든다 이고요. 4번은 체계적으로 문서화해서 많은 이해 관계자와 소통한다 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시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에자일 라이프 사이클에서요. 에자일의 2차 목표가 일정 관리인데 에자일을 증분을 통한 인도물을 제공하고 피드백하는 이유는 가장 피드백을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해서 인도물을 작성을 해서 작고 빠르게 인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에자일의 1차적인 목적은 보고주기 스프린트 기간 내에 작동 가능한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서 몇 차례의 피드백을 받아서 빠르게 인도한다 라고 하는 에자일 방법론의 특징, 목표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3번입니다.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더 훌륭한 모습으로 제품을 만든다. 에자일 라이프 사이클에 MVP를 적용하면 인도물을 일찍 받아볼 수 있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더 훌륭한 제품으로 다음 제품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15입니다. 에자일 선언문의 4대 가치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문제고요. 1번입니다. 프로세스나 도구보다는 개인 존중과 상호작용을 이고요. 2번입니다.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입니다. 3번은요. 계약에 대한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이런 문제입니다. 4번은요.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계획을 이라는 슬로건입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5번 문제는 에자일 선언문에 관련된 문제고요. 에자일 선언문은 2011년 유타주에서 11명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선언한 개발 관련된 선언문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정의하였고요. 여기에 관련된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나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이런 슬로건이고요. 두 번째,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이라는 슬로건이고요.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이라는 슬로건이고요.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기를 이런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대한 가치를 더 준다는 의미고요. 예, 이러한 에자일 선언문에 대한 슬로건을 참고하셔서 답을 살펴보면요.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계획을 이라는 슬로건이 아니고요. 계획보다는 변화에 대응이라는 슬로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6입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고요. 1번은 1 스크럼, 2번은 스프린트, 3번은 케이던스, 4번은 반복 이터레이션이네요. 한번 풀어보시죠. 네, 이 문제는 스크럼 프로세스의 절차입니다. 스프린트 스크럼에서요, 스프린트 계획 수립한 다음에 각 단계별로 프로토타입이 반복되는 이터레이션이 반복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스프린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이터레이션이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터레이션에서는요, 꼭 뭐 인도물이 제공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가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그 인도물이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프로토타입만 제공될 경우에는 그 반복적 프로세스 방법론이 반복적 프로세스 방법론과 증분형 프로세스가 이제 혼합적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은요, 데일리 스크럼이고요. 스프린트 스크럼 방법론에서 스프린트는요, 케이던스와 이터레이션이 같은 내용을 의미하고요. 반복주기, 타임 박스드 피어리드와 짧은 프로젝트 관리 보고 주기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두 번째 강의를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